전 모든 계절에 향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봄에는 봄의 향기가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향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름의 향기가 물씬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조금씩 봄의 향기가 가고 여름의 향기가 이만큼 우리에게 다가온 듯합니다. 우리 모두 여름의 향기를 두 팔 벌려 맞이하면서 시즌2로 세 번째 에피소드로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에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유일의 통장님들의 즐거운 수다방송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의 진행을 맡은 권미희 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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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오늘도 우리 방학삼동 통장님들 모시고 방학삼동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떠셨어요? 어제 현충일이었죠? 태극기 다르셨어요? 네. 우리 통장님들은 역시 다르셨구나. 저희도 그 아파트인데 태극기를 안 다셨었다. 이 방학삼동은 태극기를 많이 다셨네요. 통장님들에 의해서. 창동은 안 달았어요. 응? 여기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달았어요. 예, 많이 그래도 통장님들 역할이 역시 방학삼동 통장님들 역할이 대단하다. 또 어제 망종이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 왜 보리하고 쌀을 보면은 왜 꺼끌꺼끌하게 그 열매 있는데. 예. 그 망자가 그 꺼끌거릴 망자래요. 그 곡식들이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는 시즌이야. 보리는 이제 수확을 하고 이제 벼는 심잖아요. 예, 그때 이제 망종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망종인나라고 현충이라고 합쳐졌어요. 예. 요새 또 이제 분위기가 선거 분위기고. 네. 하나 물어볼게요.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방학삼동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 6.13에 선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권미 통장님부터. 우선은 선거 공약을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세운 거는 좀 약속이니까 그 국민들과 약속이고 주민들과 약속이니까 그건 좀 지켰으면 좋겠고 좀 많이 듣는 그 경청을 좀 잘 기울일 수 있는 내가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게 힘들고 이렇게 그런 걸 좀 잘 살펴줄 수 있는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송 통장님은? 저도 같은 그런 의견입니다. 이제 공약들 많이들 남발을 해놓으신 거 약속들 안 지키는 분이 참 많으시거든요. 정가 있는 분들도 많다 그러는데 좀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확인해야 돼. 그리고 또 정직하고 말한 대로 진실하게 이행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해준다. 그런 포퓰리즘 같은 거는 안 하고. 그렇죠. 예, 정말 할 수 있는 것만 그렇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속을 볼 수가 있나? 근데 정직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제 생각도 다른 통장님들하고 똑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공약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어떤 분이 되실지는 몰라도 좀 책임감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오미경 통장님.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당을 떠나서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한 결과물이 좀 확실히 포신하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간 공짜가 네. 허공에 있는 그 공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정가가 있는지. 그건 확실히. 망종도 보니까 좋은 의미의 망종도 있고 사람도 망종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 보면 안 되겠어요. 네. 예, 여기까지 우리 근황 토크를 마치고요. 동장님, 예. 저번에 저 환영사를 좀 거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랬었죠. 저 이름으로 이렇게 삼행시를 져주셨는데 예. 제가 오늘 좀 답례로 우리 동장님 성함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다른 통장님께서 딱 운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작. 이형엽님은요. 형형색색의 화려함과 아기자기함으로 마을 골목과 구석구석을 책임지시는 방학삼동 동장님이십니다. 옆동으로 가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네, 얼굴이 막 화끈해지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학삼동의 통장님들을 모시고 방학삼동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예, 그럼 처음 소식 전해주실 통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24동 김형식 통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학삼동 주민 여러분, 한 해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아 아파트 2차 101동에서 103동을 담당하는 통장 김형식 씨입니다가 아니고 전정희입니다. 대리. 어제가 현충일이자 보리를 베고 논에 물을 대는 시기인 망종이었는데요. 두 날짜가 함께 묶인 이유를 아세요? 이유는 한국전쟁 전무자를 추모하는 제사를 1956년 6월 6일이었던 망종에 지냈기 때문에 그날을 현충일로 정했다고 하는군요. 올해도 예외 없이 예고된 폭염으로 인해 우리 주민들의 여름나기가 걱정되는데요. 특히 심혈관계 질환, 열사병 등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우리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사시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우 주변의 관심과 보호가 절실한 때입니다. 올해도 어르신 무더위 쉼터를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평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4개월간 운영하게 되고요. 쉼터로 지정된 곳은 도봉구의 각 주민센터와 경로당 125개소와 복지관 등 136개소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33도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가 기온이 35도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가 발령되는데 이때는 동주민센터 전체와 각 동별 대표 경로당 14개소 그리고 복지관 평일은 물론 휴일 및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 개방 운영한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학삼동 주민 및 어르신들께는 주민센터 2층 은행나루에 오셔서 무더위를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더위 예방을 위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외출 시 옷차림을 가볍게 해주시고요. 카페인성 음료나 주류는 피하시고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세요.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고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119로 연락하세요. 되도록이면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서 2시간 정도 머물도록 하세요. 무더위 쉼터와 관련한 문의는 2091에서 5392입니다. 방학삼동 주민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첫 소식을 그냥 지금 남부는 들끓고 있어요. 강원도도 그렇고 33도. 폭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여름 거의 한여름 날씨야. 어르신들 참 한여름에 건강 유의하셔야 돼요. 저희 그 도봉구에서는 지난해 횡단보도에 설치했던 그늘막 쉼터. 그렇지. 그거를 종전엔 9개에서 올해는 21개로 확대를 해서 한 30개 그늘막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좀 힘드시거나 그럴 때 다니시다가 거기서 좀 버스 정류장 주에서 횡단보도나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작년에도 혜택 많이 보셨죠? 예. 올해는 뭐 늘어난다고 하니까 하여간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시는 게 굉장히 뭐 참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참 하나 안내 말씀드려야 될 거는 동주민센터 전체가 이제 그 운영 쉼터로 무더위 운영 쉼터로 지정이 됐는데 도봉이동 주민들은요 서원복지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도봉이동은 또 제외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또 경보가 이제 발령이 되면은 14개 주민자치센터하고 또 4개 사회복지관 그리고 이제 그 각 동마다 하나씩 그 대표 경로당이 개방이 그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이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이것으로 이제 첫 번째 소식 무더위 쉼터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셨고요. 이어져서 두 번째 소식까지 부탁드릴까요? 이번에는 비에 대한 관계네. 저기 호우특보 발표 기준 개선 안내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4동에서 116동을 위해 일하고 있는 19동 통장 오미경입니다. 신동아 사찰을 빼먹었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빈도 증가를 고려하여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특보 기준이 2018년 6월 1일부로 변경 시행됨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상청 2018년 여름철 기상 전망을 안내해드리면 기온은 평년 기온인 23.6도로 비슷하거나 높은 곳으로 예상하며 특히 후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강수량은요 평년 723mm로 비슷하나 후반에는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호우가 잦은 것으로 예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요 호우특보 기준을 변경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호우특보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호우주의보는 3시간 내 60mm 이상의 강우가 예상되거나 12시간 내 110mm 이상의 강우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발령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호우경보는 3시간 내 90mm 이상의 강우가 예상되거나 12시간 내 180mm 이상의 강우가 예상될 때 발령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우특보의 기준이 인명과 재산 피해와 연결되다 보니 현실적인 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 여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상 호우특보 발표 기준 개선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저 BBS 오미경 기상 테스트였습니다. 네.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작년 7월 청주와 9월 부산에서 1시간 최다 강수량이 80mm 이상 내리는 등 극한 기상도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어서 집중호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래요. 그래서 기상청은 지난 1964년도에 최초로 호우특보 기준을 제정한 후 5차례 개정을 거쳐서 현재의 기준은 2011년 6월에 개정된 이후 7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런 재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좀 적극적으로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현실적인 기준을 반영했다 그랬잖아요. 네. 예전에는 호우주의보가 6시간 내에 70mm를 요번에 이제 3시간 내 60mm로 바꾼 거고요. 또 호우경보가 이제 그 기존에는 6시간에 그 110mm였던 거를 3시간 내 90mm로 좀 강화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뭐 7, 8월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뭐 평균 기온이 23.6도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건 뭐 전체적인 내용이고, 극심하게 7, 8월은 이제 평균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예. 아까 뭐 우리 또 통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게릴라 호우. 네. 네, 청주 말씀하셨죠. 예, 청주하고 부산 작년에. 뭐 그때는 뭐 우리가 아마 잊어버려서 그렇지 뉴스에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청주에 있었어요. 그 길을 건너고. 네. 지나고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시간 한 10분, 15분 간격만 좀 늦었으면 아마 저희 잠겼을 거예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래서 서울 올라오는데 딱 봤더니 잠겼대 봤더니 너무 깨끗하게 그러고 나서 또 날씨가 너무 화창했잖아요. 오후에는. 깜짝 놀랐어요. 저 못 볼 뻔했습니다, 여러분. 통장님 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저 못 볼 뻔했어요. 아이고 참. 제가 지낼 뻔했네. 예, 세 번째 소식 우리 저 김정남 통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요. 2018년 동집중 치매 조기 선별 검진 실시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청구아파트 101동 104동을 담당하는 32통장 김정란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우리 동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29,717명 중
801명으로 29%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또한 해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 예방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치료 및 적절한 치매 예방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봉구 보건소에서는 찾아가는 동 집중 치매 조기 선별 검진을 실시합니다. 우리 동 검진일은 7월 18일 목요일 2층 은행나루 체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사를 받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하여 동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 60세 이상 동 주민 누구나 검진이 필요 가능합니다. 다만 만 70세에서 만 85세인 1948년생부터 1933년생까지 우선적으로 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봉보건소에서는 우리 동 치매 추정 어르신을 약 403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 고위험 상태에 있는 노인분들을 찾아내 예방 관리 노력을 기울일 경우 치매 유병률을 3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니 주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검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서도 지역 주민 대상으로 치매 조기 선별 검진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매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예전에 치매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지 않았나요? 응? 그때는 뭐 알츠하이머병이라든가 뭐 망령, 노방, 파킨슨시병 뭐 이런 거. 예, 예. 그 건두 선수 알리가 앓고 있던 병. 네, 알츠하이머. 그게 예. 이제 그게 결국은 다 치매 한 종류라 그래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치매가 요새는 아닌 게 아니라 아까 여기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많았어요. 29%. 네. 근데 65세 인구인 경우엔 저희 국가적으로 한 14%가 되는데, 네. 우리 동네에 60세 이상이 어르신들이 어르신께서 많으시죠. 29%. 네,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예. 차에도 많고 전철에도 많고 정말 어르신들이 많아요. 예, 참 예전에 연세 드신 것 자체가 그 존경의 대상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100세 세대가 되다 보니까 네. 치매 같은 게 오고 하는 게 글쎄요, 존경이요. 오히려 참 그 짐이 되는, 네. 부담이 되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치매를 한 가정에 맡기기에는 너무 이제 힘들고요.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네, 국가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뭐 다행히 그 정부에서 많이 또 도와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매 국가 그 책임제라는 걸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을. 그래서 뭐 치매 교육도 하고 공립 요양병원도 이제 확대를 한다 그러고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그 본인 부담을 좀 많이 상세해 주기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도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자꾸 늘어나고 일본은 뭐 65세 이상 인구가 말도 못해요. 그쵸? 말도 못해요. 네.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혼자 이렇게 운신을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로봇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켓을 입으면 도와주고. 다리에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걸을 수도 있게 하는. 네. 그게 뭐 엄청나게 앞으로 늘어날 모양인데 필요합니다. 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적당한 시기에 계속 건강해졌으면 좋은데 그건 희망사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 잘 돌봐드리고 또 우리는 과학의 힘을 좀 많이 빌리는 또 의료의 힘을 많이 빌리는 그런 우리 그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은 이렇게 나가시길 많이 해서 못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마포구에서는 치매 노인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응급상황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마포구 치매 지원센터를 통한 지문 등록 서비스를 실시를 한대요. 5월 달부터.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왜 아동은 그거 있잖아요. 아동 그렇죠. 지문은 다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원래 없었던가 보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나왔겠지. 이번에 센터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는 좀 이런 것도 좀 적극 좀 활용해 보면 그래도 어르신들한테는 그리고 또 자식들한테는 아무리 치매 들으신 적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도움 되겠어요. 네, 그런 걸 좀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이게 어떤 소식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소식일 것 같습니다. 보건소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 아동 수당 신청에 대한 내용을 우리 사통 송기임 통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1차 1동을 담당하고 있는 사통통장 송규희님입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보호자에게 2018년 9월부터 첫 아동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 접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소득 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25일 지급되며 신청 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아동의 부모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동수당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맞춰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또한 출산을 제고에도 기여하였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동수당 문의는 각종 주민센터로 하시고요. 우리 방학 3동 주민센터에는 늘 상냥하고 친절한 박지혜 주무관입니다. 번호는 전화번호는 2091-5664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박지혜 주무관이 상냥하고 친절한 건 맞아요. 네. 아주 잘. 이쁘고. 그것까지 어떻게 다. 그 이제 우리가 그 아동 수당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두 가지죠. 양육 수당이라는 게 있죠. 예. 양육 수당은 이제 뭐 누구든 다 받고. 예. 그 아동 수당 물론 거기도 이제 선정 기준이 있지만 요 지급 기준이 그 소득 가액이 그 부동산하고 이제 금융재산을 다 포함한 거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한산한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 이제 3인인 경우에 여기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쉽진 않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3인인 경우에 월 1,170만 원인 경우가 이제 그 대상이 되는데 물론 이제 4인, 5인 뭐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아까 박지혜 주무관한테 알아보면 되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초등학교 그 미취학 84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이 되는데 기존의 양육수당하고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또 우리 그 아동 참 보물이죠. 어르신들은 자꾸 늘어나시고 네. 또 막 우리 태어난 아이들은 작아지고 이게 참 재앙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물들을 잘 건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서울 시민 200만 명이 참여하는 대표적 에너지 전략 운동 에코마일리지 가입 관련 사항입니다. 네. 주시죠. 예, 저 30동 전정희 통장입니다. 청구아파트 105동에서 107동을 담당하고 있는 30동 전정입니다. 지금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가정이나 일반 건물에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지역 난방과 같은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물에 대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 난방의 사용량의 전략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를 친환경 제품이나 교통카드 충전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울시와 도봉구의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략 운동인데요. 솔직히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여 이 자리를 빌어 참여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정 기준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즉 개인에게는 최대 5만 원의 상당의 상품권 또는 에너지 절약 제품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단체에게는 녹화 조성비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여 전기, 수도요금도 아끼고 인센티브도 받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합니다. 에코마일리지 관련 문의는 각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되고요. 우리 방학 3동 주민센터는 멋쟁이 김천주 주무관님이 계십니다. 전화번호는 2091-5659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소식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도 이 에코마일리지 회원에 가입을 해갖고요. 2년간 평균 사용량을 내서 비교하여서 절약한 거에 대한 6개월간의 그 에코마일리지를 받았어요. 5만 원? 5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이요. 6개월. 6개월을 했다고. 네. 네. 그래갖고 5만 원에서 5, 6, 30을 받았는데요. 네. 정말 보너스 같은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이게 지금 전부 다 놀라시잖아요. 예. 근데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해요. 이거 그냥 가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가입 이전에 네, 이전에 사용했던 사용량과 가입 이후에 사용량 그게 이제 비교가 줄어들면 돼서 최대 5만 원씩 한 달에 예. 상품권이 주어지고.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에너지를 개인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미세먼지 때문에 세상이 난리가 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더위고 온실가스 뭐 이런 것들 이거를 줄이는 이게 일거양득인 거야 이게. 예. 내 주머니에 채워주는 맛이 있거든요, 이게. 채워주고 또 서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주민이 같은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가입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입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게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주민센터에서 가입해도 되고요. 예. 개인으로 하면은 내 난방에 그 고유 난방가 있어요. 예. 수도가 계량기에 아니면 가스 검침 그 후에 그 계량기를 그 카톡에 이제 찾아서 넣어서 그쪽에 그러니까는 구청에 마일리지 에코 그렇죠. 마일리지 그 담당자한테 보내면은 그렇죠. 거기다 등록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산에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신경 안 써도. 그렇죠. 한 번만 움찔하면 되는데. 네, 그걸 못 하시네요. 꼭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참 에코라는 게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을 쌓는 거야. 우리 내 주머니도 쌓이지만 대한민국의 그 환경이 쌓이는 거야. 미세먼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기존에 그 가입하는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사용했던 거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에 했던 거랑 그렇죠. 2년간 그 기간을 통계 자료하고 앞으로 내가 한 2년의 그렇죠. 통계 자료. 그러니까 점점 더 아끼게 되는 거야. 그렇죠.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한번 받아봤으니까. 예.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시민 참여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찾아가지 않는 마일리지가 80억이래요. 80억. 서울시. 그러니까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서울시에서 참여하십시오 하는데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그냥 그 통장님이 가갖고 막 들이대고 참여하는 거 통장님들은 다 하셨죠. 네. 저도 여기서 참여를 자꾸만 권유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만 혜택 보고 나머지는 뭐 혜택 보든지 말든지 뭐. 아니 그래도 저희도 많이 참여해갖고 주민한테 권했죠.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도 80억을 갖다 그냥. 아니 그래서 동장님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제 주소를 찾았는데 못 찾아갖고요. 네. 우편으로 왔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간편 조회 서비스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 로그인 굳이 하지 않아도 내 이제 마일리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그 배너를 클릭해가지고 내 이름하고 휴대전화나 그 이름하고 이제 아이디를 잊어버리면 휴대전화를 넣으시면 나와요. 입력하면은 그 조회된 금액이 나와서 내가 쓰면 돼. 이 자리를 빌어서 12만 점이 있어서 9만 점은 찾아 쓰고 3만 점은 남아있더라고요. 그 9만 점이면 9만 원이죠. 네. 돈으로 환산하면 네. 9만 원. 상품권. 저 전통 재래시장 상품권. 통장님들은 다 해 잡수셨구나.
예, 이거 뭐 소식 아주 그저 유용한 소식입니다. 또뭐 유용하지만 내가 챙기지 못하면 내게 아닌 소식, 에코 마일리지 소식이었습니다. 예, 오늘 참 우리 저 통장님들 참 용감하셔요. 이 방송 지금 몇 번째죠? 방송하신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예. 그 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그 문화예술가에 우리 저 강지연 과장님이 딱 나와서 보시고 계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 나는 쫄리는데 전혀 안 쫄아. 속으로 떨고 있습니다. 예, 예. 내 거 하느라고 이거 쳐다볼 새가 없는 거야. 교육을 이렇게 받고도 교육을 저는 이제 일기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런데 그 과장님 이분들 크게 네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네. 이분들은요 교육을 안 받았어요. 교육을 안 받고 그냥 무대뽀. 방송용어 되나? 무대뽀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이 좀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완전 뭐 철판들이셔 그냥. 저는 프로이신 줄 알았는데. 예. 완전 우리 잘하시는데요. 우리 과장님 환영의 박수 한번 치고. 여기 법칙이 있죠. 여기 법칙이 소감을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여기 다 그냥 이게 리얼로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문화예술과장 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이 방송에 끼어들어서 이게 폐를 끼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 영광입니다. 오늘 이게 처음 참관을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들 잘하셔서 저는 여러 번 방송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보시는 두 분도 너무 서로 합도 잘 맞으시고 우리 이게 통장님들 얼마나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이 마을 미디어가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을까 실체를 참 좀 보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근데 오늘 여기 방학삼동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오늘 이게 방송 녹음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좀 믿음이 생긴다 그럴까요? 어떤 좀 확신도 있고, 이 마을 방송, 마을 미디어가, 이렇게 어떻게 가면 좋겠다. 약간 그 한 가지 좀, 뭔가 방법을 좀 본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오늘 기쁘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흐뭇했어요. 그러셨습니다. 네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뭐 신문방송학과나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셨던가요? 아닙니다. 근데 진짜 말씀을 잘하시네요. 뭐 서울시의 문화예술가의 그 과장님 하실 정도면 목소리도 예쁘세요. 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괜찮으시? 저희 통장님들 괜찮죠? 너무 미모도 출중하시고요. 말씀도 잘하시고 또 아까 저도 뭐 마일리지 에코 마일리지도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정말 이게 당신들이 직접 체험하신 그 좋은 것들을 주민들한테 전해드리고자 하시는 것들이 이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체감한다 그럴까요? 그게 더 다가올 것 같아요. 저희가 무슨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거보다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직접 말씀으로 이렇게 본인의 체험담이랑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효과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진짜 지금 바로 진행을 하셔도 대단하십니다. 네. 또 이렇게 저희 통장님들을 갖다 미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니 그럼 통장님 저희 미인이 아니에요? 아니 미인이라고. 그리고 우리 지연센터 센터장님 오셨어요. 네. 저 센터장님께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 생기는 과정까지 진행 과정까지 참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잘생기셨죠? 네. 워낙 이 방면에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소리 들으면 우리가 쫄려서 그냥 박수로. 오늘 참 서울시에 우리 강지연 과장님하고 또 우리 또 주무관님도 오셨어요. 박희연 주무관님하고 이게 느낌에 텔레파시가 타고 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겠다. 박삼동 은행나루 마을방송국뿐만 아니라 이런 마을 방송국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그 텔레파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인정하시면 박수. 와. 네. 오늘 떨리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요, 과장님 방송 소감도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아까 다 했는데. 다 했던 거? 네네네. 그럼 뭐 그냥 네. 좋았어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들 해주셔서 저는 막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이 자리 지켜주시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 마을 방송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더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 방송국 많이 홍보해 주세요. 아우, 당연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동료님들, 이거는 이제 교육의 일환이니까 방송 소감 한마디씩 또 하셔야 돼요. 송기인 통장님부터. 저는 영광입니다. 네, 서울시에 계시는 분들 보시고 그렇죠. 영감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통에 있는 소식을 많이 전하겠습니다. 요새 계속 교육받고 계시죠? 네. 이제 뭐 결과를 잘 보겠습니다. 우리. 예, 감사합니다. 농장님이랑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또 그런 말씀을. 네. 이어서 또. 네, 저도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미경 통장님 끝으로. 예, 열심히 해야죠. 저는 이제 우리 이 마을 방송을 우리 분여회에 카톡에 제가 넣었거든요. 근데 우리 분여회 회장님이 우리 동장님 목소리 좋다고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서 미남도 하신대. 아유. 얼굴이 안 보여서 꼭 오셔야겠어요. 앞으로 영상 방송을 만들어야 돼. 맞아요. 과장님이 미인이라고 하신 거 검증도 해야 되고. 예. 오늘 뭐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오늘 뭐 통신원 소식 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제가 저기 우리 신동아 4차 소식 잠깐 좋습니다. 전해도 되죠? 6월 17일 날 아파트 바자회를 해요. 언제? 일요일. 17일.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인데 그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불의 돌 예정이고요. 아이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아파트에 꽃길을 하나 만들었어요. 바자회도 보시고 오셔서 맛있는 부침개와 떡볶이도 드시면서 같이 즐겁게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우리 꽃길을 걷죠. 또 걸어보죠. 다른 뭐 또 소식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것만으로도 아주 대만족 스스로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이며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6월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덥다고 무작정 찬 음료를 들이키고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다가는 배탈이 나기 십상이니 부디 몸이 차가워져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3일 지방선거 잊지 마시고요. 꼭 투표하세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의 전정희, 오미경, 김정란, 송귀임 PD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엔 권미희, 이형엽, 연출 박영록,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